여러분은 누가 논문의 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공동 저자로 올린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교수의 논문에 자녀들이 공동 저자로 등록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동 저자 등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의 결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저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책무, 그리고 업적 배분에서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저자 자격 및 업적 배분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할 때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문 저자 자격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공동 저자의 경우 저자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의 양과 질로 평가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 발표의 중요한 통로인 논문이나 단행본에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해당 연구에 책임을 지고 그 연구 업적의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 설계,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결과 해석 또는 연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지적 코멘트와 관련하여 누가 이러한 연구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가 된다는 것은 학계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입니다. 또한 출판물에 대한 기여도는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자의 자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로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연구 지원 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지원할 때 논문 발표 경력을 근거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판단하며, 연구기관은 논문 발표 경력을 창의적인 연구 수행의 증거로 간주하고 승진이나 성과급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연구자 스스로도 새로운 학생이나 동료 연구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신의 과거 연구 성과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업적인 연구가 주목받는 시대가 되면서 저자 자격과 인정받은 공로는 지식재산권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한마디로 저자 자격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공정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윤리적 가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연구자들은 저자가 되고자 애쓰고, 이에 따라 저자 결정의 문제가 연구 윤리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물에는 그 연구의 방법이나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질적 수준에 대해 책임을 가진 저자가 표시됩니다.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적 신뢰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물에 대해서 저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는 사람이 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연구윤리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저자 자격에 관한 논란은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학과 여러 출판 기관의 저자 윤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였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의학 논문 편집인위원회에 의하면 저자 자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첫째, 연구의 착상과 계획,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 둘째, 논문의 초안을 만들고 지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셋째, 출판된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한 사람. 넷째, 연구 내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 적절하게 검증하고 해결함으로써 연구의 모든 측면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자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 중 모든 경우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의학 논문 편집인위원회에 따르면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저자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학문 분야의 가이드보다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의학 논문 편집인위원회에 따르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 연구 그룹에서 기술을 지도한 사람, 실험실 공간 또는 연구 장비를 제공한 사람, 연구비를 받는 데 기여한 사람, 연구팀이나 그룹을 총지휘한 사람들은 저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후기나 감사의 글에서 그 공로를 표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의학 논문 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저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지만 생명윤리의 개념 연구와 주로 이론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 분야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핵심인데 개념 연구와 경험 연구는 그 방법론이 다르고 따라서 저자의 역할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의 경험적 연구는 저자가 데이터를 모으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생명윤리의 개념적 연구에서는 연구해야 할 주제 혹은 쟁점을 구체화하고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고 해석하며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반론에 반박하고 논문의 초고를 쓰고 최종본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의학 및 생명윤리 연구에서 저자 자격에 대한 기준은 첫째, 해당 논문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둘째, 저자들 간의 합의 수준에서 주장과 그 결론에 동의하며 셋째, 논문의 초고를 실질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논문을 쓴다는 의미는 다음의 5가지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첫째, 논문의 아이디어 생성, 둘째, 논증의 개요 만들기, 셋째, 초록 쓰기, 넷째, 논문의 일정 부분을 실제로 쓰기, 다섯째, 논문 초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비판하고 교정하기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개념 연구를 하는 저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의 대부분을 고려하고 있지만 법학, 철학, 윤리학, 인문학, 정책학 등의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문헌에 대한 리뷰나 해석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에서 논문 저자 자격의 기준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한 이론적인 의학 및 생명윤리 연구의 저자 자격 기준 이외에도 문헌 리뷰나 해석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논문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부당한 논문 저자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을 왜 저자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연구 부정 행위에 부당한 저자 표시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연구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부당한 저자가 포함됐다라고 해서 논문의 진실성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저자가 처벌받게 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저자 표시 역시 연구자의 부정직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의 유형에는 선물 저자, 유령 저자, 교환 저자, 도용 저자 등이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저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선물 저자란 공짜 저자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기관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예저자라고도 합니다. 유령 저자란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환 저자란 같은 관심 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연구자를 각자의 논문에 상습적으로 포함시켜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용 저자란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 순서 배정은 논문 저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아 어떤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의 경우 저자 표시의 순서는 연구가 개시되기 전에 연구진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신 저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는 유럽과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저자 서명 양식에서 보듯이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모든 저자들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에서 저자는 보통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나뉩니다. 제1저자는 저자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1저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연구에 관여하여 복수 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논문의 저자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판 후에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대한 공저자 간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논쟁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이런 공동 저자의 논문이 갖고 있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교신 저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를 말하는데 주로 논문을 투고하는 중에는 심사자와 공동 저자들과 교신하고 논문이 게재된 후에는 독자와의 교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교신 저자는 보통 책임 저자 또는 제1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신 저자는 논문 출판의 이전, 과정, 그리고 그 후 용이하게 출판사나 독자와 교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학술지는 공동 교신 저자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 저자의 순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경계를 구분지을 수가 없으며 학문 분야별로도 저자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논문 저자의 순서에 대하여 합의된 원칙이나 문헌은 없지만 참고가 될 만한 표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신 저자는 제일 뒤로 배치하고 연구의 주요 기여자인 제1저자는 제일 앞으로 배치합니다. 제2저자, 제3저자, 제4저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 순서 결정은 연구 시작 전 전원 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자들의 기여도나 기여 부분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 순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 주에 기록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전문지 네이처는 논문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 QAD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QAD란 개념 정립 및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론, 원고 준비에 대한 참여자의 기여도를 따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서 기여도의 합이 높은 순서로 저자 순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A 교수가 QAD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60, 70, 30, 70을, B 교수가 40, 30, 70, 60의 수치를 기여했을 때 A 교수는 총점 230, B 교수는 200으로 A가 제1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논문 기여도를 정량화하여 저자의 순서를 정한다면 선물 저자나 유령 저자 등의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저자 자격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성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학술 논문과 같은 영속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자로서의 이름을 얻기 위해 연구자들은 그 연구에 실질적인 학문적 기여를 해야 하며 그들이 기여한 부분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학문 분야에서 저자의 자격이나 순서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해당 분야에서 이러한 저자 자격에 대한 규칙을 갖지 않았을 경우 조속히 타당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연구의 성격, 목표,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역할을 고려하여 저자의 범위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여하는 공동 연구자 전원이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데 참여하여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가급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해 놓아야 하며 특히 해당 연구에서 각 저자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 순서를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저자의 자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하다면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저자 순서를 표기하고 공동 저자들이 동등하게 기여를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자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자 목록에서 배제하거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저자가 되는 것이 연구 성과에 따른 명예나 업적을 인정받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 전반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자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 요건을 갖지 못했다면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저자 등재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